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간입니다. 아, 추석 먼저 부를게요. 물고기 두 마리님 어서 오시고요. 모수아님 반갑습니다. 화수분처럼님, 백조부자님, 이치칸님, 실크로드 1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오셨고요. 네, 복 받으세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쪽이요. 총알 충전님 오셨고요. 메리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풍림 부자님 안녕하세요. 네, 혀를 좀 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소피님 오셨어요. 열혈팬님 네, 반가워요. 제약버섯 영어님 어서 오시고요. 써니님, MNS님 뭐 배우러 오셨다고요? 네, 좋아. 가르쳐주겠어. 네, 네. 제지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정이윤님, 길친구님 반갑습니다. 네, 복덩이님도 오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더 이상은 추석 안 부를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아침 시황하고 저녁 시황하고 좀 달랐어요. 그죠? 장중 시황하고 마감 시황하고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매수였는데 마감 시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매매 동향을 좀 잘 살펴보게 되니까 종목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것들만 갖다가 조금 때리는 부분이었고 그것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네,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는데 뭔 걱정이 있냐. 이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매도가 나올 때 항상 걱정이거든요. 문제지.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카바링을 쳐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장이 뭐 이렇게 나빴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대신에 매도에 타깃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름세가 조금 둔했죠. 오늘 시장을 통째로 한번 살펴보면요. 종합주가지수는 1% 올랐습니다. 제법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포인트는 여기 21선, 여기요, 여기, 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오늘 고가 시점이거든요. 2,355포인트. 2,355 이게 특정한 숫자에 굉장히 이제 목을 매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22동 평균선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위에 있으면 저항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로 올라타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급적인 부분,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해 봐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5일 동안,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8월 들어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물려 있다. 사실 요때 매수한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나 같은 사람이나 좀 샀, 그지? 나 같은 사람만 좀 샀죠. 네. 많이 못 산다고.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는 좀 갖다가 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좀 많이 치지 매수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안 판 사람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절반 정도 패턴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을 다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더 올라가야지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꺾일 때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겠죠? 네,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그런 포인트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버리게 되면 이 주가의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자꾸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물려 있으니까. 물려 있으면 자꾸 그 손실난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에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실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팔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죠. 팔면은 안 되는 장이고요.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조금씩 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사시고 많이 사시고 기왕이면 사실 거 많이 사시고 또 광범위하게 폭넓게 종목 숫자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관리 굳이 뭐 관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종목들 사셔가지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 사놓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멋진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사고 있냐? 네, 저도 열심히 사고 있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 네, 저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월급날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월급날이 오면 또 막 사드릴 거야. 막. 네. 이제 월급날이 제가 10일 날로 바뀌었잖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월급은 아니지만 네, 10일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면 이제 주식을 또 한번 살 수 있겠죠. 이번 주는 목요일이네요. 그러면 목요일장 넘어서 금요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다음 주, 네, 만기일 지나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방송 잘 들으셔야 되겠다. 그죠? 뭘 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0일 저녁에 여러분들 방송 꼭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장 방송을 보시면은 코스닥 흐름은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5일선 위쪽, 21선 위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쪽이잖아요. 물린 사람이 없어요. 네. 물린 사람 없음.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안 물렸어. 단 1%든 아니면 2%든 아니면 0.5%든지 간에 일단 빨간불이야. 수익이 나고 있어. 매도하고 싶은 사람 없겠죠? 네. 1% 먹고 파느냐? 이렇게 될 테고요.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먹으려고 안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없으니까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니까 자꾸 더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애매해.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이 자꾸 코스닥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뭐 재료가 있는 것들, 아니면 뭐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 또 중소형주 이런 쪽에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쓰면서 이제 가도록 하죠. 시장은 중소형주,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재료주 쪽으로 간다. 네. 실제로는 가고 있다죠. 네.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파악할 수 있었느냐면 수급동향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매매 동향에서 투자자별 오늘 외국인들이 뭐뭐 팔았는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오늘 팔아먹은 거 삼성전자 우선주, 넷마블, LG와 카카오, CJ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를 보여드릴게요. 자, 시가총액입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네, 네이버, 네, 네이버는 오늘 샀지? 오늘 샀어요. 샀나? 맞나? 팔았나? 네이버 왜 안 들어있어? 어디 갔지? 네이버 없네? 네, 네이버 없으면 말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요. 일단은 LG화학, 네, LG화학, 네, LG 여기 들어가 있죠. 카카오 있죠. 네, 셀트론 있죠. 현대차는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도였나? 네, 아무튼요. 위쪽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 거래소 좀 한번 볼게요. 그쪽만 이렇게. 뭐 지금 보면 거래소 쪽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중간에 껴들어간 거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시면은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갖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이 컸던 거 23.5%대.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비율이 23.5%예요. 23.5%라면은요, 삼성전자가 1% 상승하면 0.23%포인트가 시장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기여가 됐겠죠. 기여도가 됐을 테고, 그렇지만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뭐 0.3%, 0.13% 이렇게 상승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다 팔고 있어요. 네, 다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개인들은 그걸 다 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것을 개인들이 막 사고 있다는 거. 물량도 훨씬 많아요. 외국인들은 겨우 780억 순매도인데 개인들은 1300억 가까이 매수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죠.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 매도. 개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플러스 외국인 매도의 종목을 집중 매수. 자,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 것인가? 외국인이 코쟁이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외국인들은 코쟁이, 개인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돌쇠? 뭐 네. 코쟁이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통 코가 이길 것이냐. 제 코도 이제 좀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외국인과 개인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 옛날 생각하시는 땡쳐요?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외국인이 이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개인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외국인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개인이 이길 거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가장 큰 전제는 공매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인들이 실망을 하게 됨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팔아먹어야 될 물량의 숫자가 작아진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됨에 따라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은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한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개인들이 그것 이상으로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감당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단점은 무엇이었죠? 사실 수급 동향 수급 주체 3개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 A, B-, 뭐 C, D, E 이런 사람들 다 모이게 되면요 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집행자금, 즉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서 투자에 임하기 때문에 항상 자금이 쪼달리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 그 대상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됐어. 그러면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외국인들의 물량 집행은 하나의 어떤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0억 원 오늘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한 종목 또는 그 섹터 쪽으로 그 자금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외국인들은 매우 강하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단점은 뭐예요?
집중력이 매우 약하다. 네. 나는 굉장히 멘탈 강한데요? 나는 매우 센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세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센 사람. 뭐 돈 많이 들고 해서 이제 막 그냥 갖다가 지르는 그런 세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에 비할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000억 원 가지고 막 지르라면 지를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1,000억 원이 주어졌어. 빵! 하고 1,000억 원이 빡 떨어졌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나한테 지금 1,000억 원이 생겼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요, 주식 안 한대. 주식 안 하고, 다들 집 사러 가기 때문에 막, 집 사러 가고, 막, 건물 사러 가고, 땅 사러 가고, 막, 다들 그렇게 살더라. 네. 아니, 그 상상을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상상을 해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한쪽으로 쭉 집어 넣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개인들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중력이 매우 약하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조건 안에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과 개인들이 매수한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한 것들은 약간씩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후루룩 변동성이 커지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꾸준하게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의 개인들은 어떠한 상황일까? 어떠한 상황일까? 지금 개인들은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집중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집중이 강하다는 것을 일단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매도이니까. 옛날에는 개인들이 매도만 하게 되면, 또는 개인들이 매수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호재 악재적으로 많이 작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의 힘이라는 것이 딱 응집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걔네들이 누구예요? 외국인과 기관이죠. 얘네들이 뭐라고요? 뭘 하고 있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 대체로 주가 하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밀고 들어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중력을 가지고 매도를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변화가 없었어요. 매도 수량에 대한 부분만 변화가 있었던 거지, 총체적인 느낌, 이건 변화가 없더란 얘기예요.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하다는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이 뭐예요? 누가 지었는지 진짜 동학개미라는 걸 정말 많이 쓰긴 했다. 잘 쓰긴 했어.
네, 하여튼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네, 이거 뭐예요? 동학개미 운동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어, 주식은, 주식은 더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산다. 이게 개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학개미 운동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된 말로 하게 되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한 기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살 거고 평생 올까 말까 한 그러한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오늘은 빛이 좀 센가 봐. 요 며칠 계속 안 그러더니 남자가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울고 왔어. 우와, 울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더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산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다. 이것이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고요. 안 팔겠다거든. 안 팔겠다. 안 팔겠다. 사고 안 팔겠다. 이게 동학개미 운동이에요. 네. 코스피가 3200이 아니라 5000이 돼도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때 못 사는데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있어요. 그럴 땐 뭐라 그럴까요? 네. 그 제시리버모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이복의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네. 물론 그쯤 돼가지고요. 시장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릅니다만은, 네.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뭐, 더 사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주식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물려 있어야 돼요. 항상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상투, 너무 큰 상투가 아닌 이상은 계속, 네,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강세장. 강세장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거.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야죠. 오늘 10,000원에 사면 내일 11,000원이 되더라도 사야죠. 이게 지금 개미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을 어제 팔고 오늘 팔고 했죠. 하지만 개인들은 그것보다 더 비싸게 많이 샀다. 네. 더 많이 샀다. 더 비싸게. 네, 비싸게? 비싸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샀다. 더 많은 물량을 샀다.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지만, 네. 5,300억 순매도였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한 게 5,500억. 어제 막판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즉,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삼성전자의 물량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았어. 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장이 들어올 때요. 한 번씩 계속 밑으로 처박히려고 그럴 때요. 팔어. 내가 다 사줄게. 개인들이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들이요. 사주겠다 이거야. 사주겠다. 네. 사주겠다. 이렇게 똥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하락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공매도라는 것이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로서 2차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공매도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매도를 좀 통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받아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의 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좀 갇혀있다 봐야 되나요? 네, 갇혀있다고.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굴러가려면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이 매수가 계속 굴러가려면 울퉁불퉁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타이어가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거, 시장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거, 이것을 개인들이 매수로 덕지덕지 붙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부분들을 그냥 다 잡아먹는 개인들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소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진짜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 네, 순기능. 이게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거품을 방지한다요. 과열 방지. 거품, 네. 거품을 뭐 어떻게 방지한다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 방지를 한다는 거야? 뭐야? 이거 사실 너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 외국인들 안 한다. 다른 나라는 다 공매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공매도 못 하느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어 하니까 외국인들한테 열어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죠. 네, 무슨 이게 순기능이야. 거품을 방지한다라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가지고요, 매도를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매도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매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어제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 있어요. 시간의 상한가, 오늘도 추가 매수 들어갔구나. 그죠?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시간의 상한가면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가면은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잘 못해. 왜냐면 좋은 것만 계속 꽂히거든요. 네, 팍팍팍팍팍 꽂혀요. 팍팍팍 그냥, 야, 나 그거 좋은데 왜 파냐? 네, 좋은 소식 더 간대, 뭐 목표 주가 얼마래, 막 그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사는 건 기가 막히게 사는데 매도를 못해. 매도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도를 못하고 매수만 들어가고 뉴스만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과열이 되는 거죠. 과열이 돼요. 과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얼토당토하는 그런 펄을 만들어냅니다. 말도 안 되는 펄을 만들어내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겠죠. 그걸 공매도가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네, 웃기는 이야기예요. 남의 거 빌려다가 팔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해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순기능이냐? 네, 거품 방지, 그 무슨 순기능이냐? 그냥 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만 잘해주면 되는 거다. 네.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개인들을 이용해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보세요. 2017년도 여기 삼성전자 이런 데 봐봐요.
걔네들이 이용해 먹는 게 얼마나 가장 좋냐면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개떡 같은 짓거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개떡 같은 짓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한, 네, 매도가 나왔었던 바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사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뭐였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언제 오는지 아직 구경도 못 해봤다 이씨. 근데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지고 실제로 실적 좋았죠. 네, 그래가지고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얘기야. 네. 근데 초반에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뭐 얼마나 가겠어. 왜냐면 조정을 깊게 받았거든요. 조정을 멀리 길게 받았어요. 네. 3년 넘게 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3년 받은 거죠. 3년. 3년을 조정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쳤겠죠. 아씨,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 네. 근데 여기서 리포트 쓰면서 삼성전자 뭐 슈퍼사이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에이, 지금 뭐 가면 얼마 가겠어? 가면 얼마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얼마 가겠어? 근데 발 동동 구르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때 보통 벌써 여기서부터 200만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200만 넘어간 주식 어떻게 사느냐? 네,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꾸 살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좀 팔아야 될 때가 된 거죠. 팔아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팔아요? 그냥 팔면 안 되겠죠.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팔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당시에 그냥 저의 심증으로는 북한의 핵을 이용했어요.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도발. 네. 그래서 아마 뒷구녕으로 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트럼프와. 야, 니네 미사일 한번 쏴주면 우리가 다음에 뭔가 협상을 좋게 해줘가지고 너희들한테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것이다. 북한에서 와인 나시죠? 오케이, 알았어. 맨날 쏘던 미사일인데 내가 한번 쏴줄게. 뿅. 저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진짜가 아니라. 네. 진짜로요? 막 그러시면 그건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내 생각이야.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보면 진짜 너무 절묘하잖아. 슈퍼사이클인데 북한 리스크가 터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오 마이 갓. 오, 여기 전쟁 발발? 네, 뭐 이렇게 하겠죠. 난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어쨌든 전쟁 발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이제 팔고 떠나야 되겠어요. 팔기 시작하는 거죠. 명분 너무 좋아. 전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땠다고 했어요? 전쟁 안 나요. 안 나. 전쟁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사는 거지 막. 얘들아, 저 바보들 봐라. 네. 바보는 누가 바보였어요? 네, 내가 바보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매도를 한번 보단 말이에요. 매도. 요거. 매수나 매도나 똑같아요. 네. 근데 잘 차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너무 좋죠. 네. 와, 이거 진짜 사야 돼. 지금 보시면은 뭐 같은 거예요? 현대 모비스, 현대 뭐였지? 네.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많이 가겠지? 네. 많이 가겠지?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요. 쌍바닥에 대한 형태.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정세예요. 사실 더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큰 흐름 속에서의 쌍바닥이라면 삼성전자도 큰 상처를 쳤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45,000원대까지 또는 그 이하로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한 부담감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그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유 저거 무서운 자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와줘야 되겠다. 조금 더 이렇게. 네, 이겁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바로 그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 매도 타이밍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매도라는 것은 바닥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매도를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왜 매도를 걱정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주가가 어디에서 걱정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높은 상승 이후에 포지셔닝이 바뀔 때요. 포지션이 바뀔 때. 그럴 때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갖다 때리고 있는 상태예요.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개인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먹고 있죠. 다 받아주고 있어요. 너 100만 주 팔았냐? 오케이, 내가 100만 주 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타이밍은 조정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타이밍은 조정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이제 대단한 포지션이 막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매도가 더 나와줘야지, 이때마다 공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떨어뜨려서 팔아먹는 것도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득이 생길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딱 버텨주고 받아서 계속 올려주기만 하면은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개인들이 매수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이 공매도가 이제 어쨌든 내년 3월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정도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개인들은 내년 3월 이전에 주식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일까요? 네.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냥 주식을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식이라는 게요, 내년 3월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이 된다면, 상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적어도 2배, 3배, 많게는 5배, 6배, 10배 이상 수익을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증시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 3월에 매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 걱정하실 필요가 사실은 요만큼 눈꼽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 3월이라는 그 하나의 타이틀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공매도 2차 시행이 2차 금지, 이 공매도 금지 이 부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죠. 9월 15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증시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야. 누구만 잘해주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되죠? 개인들만. 개인들만. 에잇,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솔직히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필요가 없고 개인들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만 가지고 다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이제 40분 됐는데 미쳤네 보다.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봐봐요. 대형주 쪽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것을 개인들이 다 받아먹었어요. 니네 팔아. 내가 사줄게. 외국인들이요. 시가총액 상위권을 팔았어요. 다 받아버렸어. 어떻게 돼요? 파는 건 다 받아버렸어. 근데 팔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도 같이 할 거 아니야. 팔아먹은 건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증시는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더 좋아질 것이다. 요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식 팔지 마라. 팔지 마라. 팔지 마세요. 네. 지금은 주식을 팔지 마라. 홀딩하지 말고 매수하라. 네. 팔지 마세요. 어차피 가야 되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만이라도 팔지 말아 봅시다 이 얘기죠.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바닥바닥 치고 올라가서 뭔가가 나올 때는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왜? 테마성으로 해서 단기에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는 매도가 같이 동반 쏟아질 수가 있어요. 꼭 공매도가 아니라도 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는 애들은 어중간한 자리에 걸쳐 있을 때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투매에서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다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이번 투매 때. 그냥 은근히 말씀들은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성추자 저 새끼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투매인데 왜 계속 있다고 하는 거지? 네. 저 새끼 추천한 거. 저 새끼라면 안 되지. 저분께서 추천하신, 네. 좋아 보였던 종목이 지금은 다 진상이네, 네. 막, 지푸라기 인형 엮고 막 부적에다가 제 이름 쓰고 막 그러신 거 아니죠? 닭피 사다가. 네, 닭피 사다가 성추사 죽어 막 이렇게. 네, 큰일 난다 진짜. 네, 그 역저주를 거는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쓸 거야. 똑같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투매 국면에서 왜 자꾸 매수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 네. 왜 방송만 되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데? 네. 또 빠졌는데? 그런 생각 분명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사실 코스피는 회복도 안 됐어요. 하락한 거 회복도 안 했어. 근데 종목이 우르르 쏟아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평단가가 내려갔죠. 평단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간 것도 많이 있고요. 이제부터 또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생기고 있고요. 네. 이거 뭐냐면요. 시장은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고,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그때 정황상 공매도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어떻든 조건부라도 연장이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잖아요. 공매도가 연장이 돼버리게 된다면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뭘 봤냐면 증시 대기자금 본 거죠. 증시 대기자금. 지금 예탁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장의 예탁금이 얼마냐면 이렇게, 네. 예탁금 차트 보세요. 네. 이게 얼마로 억이니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54조. 네. 근데 21일보다 더 늘었어. 얼마가요? 억, 10억, 100억, 1000억. 뭐 이거밖에 안 늘었다고? 네. 아무튼요. 전주 대비해서 이때 2조 4천억이 더 늘었다. 2조 4천억이. 네.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 예탁금 늘어나는 거.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금. 그거를 이제
아마도 이제 그렇겠지. 이제 와이프나 누구한테 이제 걸리면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통장 만드는 법 알려드려야 되나? 네, 비상금 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옛날에는 그래가지고요, 자꾸 하도 걸렸으니까 이제 그 와이프들이 저걸 갖고 있었잖아. 그 뭐예요? 그 공인인증서 그거 갖고 있다 보니까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증권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예탁금으로도 많이 집어넣었었거든요. 네. 요즘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졌다고 하더라. 네. 근데 너도 나도 이제 증권 그 예탁 계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공인인증서로 은행 털면 싹 다 털리는데 증권은 또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야. 증권사는. 네. 그래서 CMA 쪽으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애들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자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증시 예탁 자금, 고객 예탁금은 대기 자금이에요. 대기 자금. 대기 자금. 대기 자금. 뭐냐면 여차하면 살 거야. 이거요. 여차하면 살 거야고, 또 그 다음에 예탁금에 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그 뭔가 지금처럼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2월 달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네, 30조도 안 됐던. 근데 이게 지금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네. 단풍 소리 들려요? 제 새끼 문 닫아놨더니 열어달라고. 잠깐만요. 아유, 새끼야. 일로 와, 들어와. 너 거기 그러면 안 돼. 일로 와봐. 한번 나가자. 너 미용했으니까. 자, 여기 인사해. 너. 자, 여기 인사해봐.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나 왜 출연 안 시켜주냐고. 가, 너. 네. 아무튼요. 가. 가, 이제. 됐지? 가. 자, 그래서 이 예탁금이 계속해서 가버렸어. 진짜. 저 새끼, 그러니까 방송 출연 한번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내 푸들이에요. 네. 머리 깎아가지고 하이바 썼지, 지금. 네. 잘생겼어요. 수컷이에요. 네. 그래서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면은요. 네.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러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물러나지 말라고.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물러나지 말라고요. 왜냐면 공매도가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쫄 이유가 없어. 겁먹을 이유도 없어. 그러면 증시가 뭔가 자금이 필요하면 이거 갖다가 또 살 거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매도를 많이 친다고 하지만 54조를 다 팔겠습니까? 네. 개인들이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팔려면 팔아봐.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거 있죠? 많이 오른 거. 빚이 많아가지고 뭐 그게 그 신용이 많고 이제 단기에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애매하게 2, 30% 올랐든 뭐 한 100% 올랐든 이런 것들을 제외, 이런 것들도 뭐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게 조심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두세요. 네. 3,000원부터 해서 6만원까지 올라서 20배가 올랐다? 네. 이러면 약간 문제 있어. 네. 문제 있어. 이제는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이런 데서 사실 내가 사라고 등 떠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 이거 지금 여기 상한가가 지금 9개나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야 돼. 네. 다 같이 물립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 안 해드리잖아요. 제가. 또 어떻게 해요? 다 뭐 이런 데서 그냥 물려 있는 거지 뭐. 물려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여기서 내가 물렸어? 이거 가봐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오른 게 뭐가 있겠어 이게. 그죠? 그럼 이게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뭐 여기서 뭐 5,000원에 물려가지고 3,000원까지 빠지면 기분 더럽고 막 열받고 막 그렇겠죠. 욕 나오고 막. 응. 그래 가는 거예요. 이 포지셔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괜찮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괜찮고, 내가 어디서 사도 괜찮아요. 이런 데서 물려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급 타시면, 네. 월급 타시면 조금씩 채워 넣으세요. 또 계속 집어넣어. 돈 계속 집어넣어야 돼. 네. 수익이 좀 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아깝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네. 한 20, 30%씩 나온 것들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중간에 팔아먹는 게 조금 아까워. 네,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종목, 매수할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사자 이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현금이 조금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월급 타면 강제로 조금 더 띄어가지고요, 네, 계좌에다 집어넣으세요. 예탁금을 더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증시 자금을 더 많이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팔아먹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덩치를 좀 키운 다음에 팔 때 조금 팔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리고 주식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요, 다 내 거잖아요. 네, 내가 뭐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삥 뜯거나 그런 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처음에 이제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집어넣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씩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더 예탁금을 늘려가시는 것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빚 내서는 굳이 하지 마세요.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탁금이 모자라고 또 현금이 별로 없고 그래야지 맞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 시기이고요. 어느 틈에 보면은요, 내 통장, 내 그 주식 계좌에 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제 계좌가,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네, 우리 아들 계좌도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15만원씩 해가지고 언제 돈 모으냐 그랬을 건데 600만원 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금방 되더라고. 네, 15만원씩 해가지고, 물론 수익도 많이 났어요.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긴 했는데, 상당히 많은, 네, 그런 부를 축적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9살 때 시작해가지고 11살인데, 네, 그 정도면. 그리고 지 통장에 또 있으니까 지 재산만 한 돈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네, 주식으로 이렇게 이걸 증식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돈을 막 그냥 월급 타면 다 집어넣고 막 그냥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0만 원을 강제로 띄어.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지금 한 달에 그 정도씩만 하시려도 괜찮습니다. 애들 계좌로 거래하면요, 수수료가 0.01호인가 하여튼 좀 그래요. 약하지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네, 약하지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그 트레이딩 하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HTS나 이런 거 쓰면은 그 수수료 많이 들어요. 그래서 MTS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0.01호인가 0.001호인가 하여튼간에 아주 미비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거래 안 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종목 진단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명의로, 네, 애들 명의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나아요. 왜냐면 나중에 애들 줄 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애들 줄 거 아니면 상관없는데, 애들 줄 거라고 한다라면 애들 걸 만들어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네, 지금 애들 계좌니까 여기서 뭐 거래 수수료만 조금 띄어나가고 내가 뭐 그러면 되는 거지만, 네, 10억이 넘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네. 왜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겠구나. 그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러면 조금 이제 종목들 조절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뭔가 그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하다. 네, 소피님. 네, 금액이 크시면 큰 종목으로 좀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수익 난 것들 좀 잘라서, 네, 큰 종목으로 옮겨 타는 거. 네, 그렇게. 그 정도는 다 하잖아. 근데 10억 정도는 다 하지 뭐. 그렇잖아요. 네, 뭐 용돈으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쓰시잖아요. 다들 그 정도 하지 않아요? 요트 하나씩 있고 다.
네. 아니요, 지금은 상속세가 아니고요, 증여세인데 세금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거를 이렇게 넘겨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처음부터 만들 때 애들 계좌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현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렇게요. 뭘 슬퍼요? 네. 다들 통장에 뭐 그 정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한강에 요트 있는 거 다 여러분들 거라면 알고 있어요. 네. 아, 맞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아, 종목 진단 못 해드린다고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어 맞다. 증여세도 약간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 면세를 받는 그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음.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넘기세요. 음. 자기 이름을 해야죠. 네, 자기 이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쨌든 오늘 중요한 핵심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다른 건 중요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 이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 이유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됐지만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어요. 다 받아먹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길 수 있겠느냐?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선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탁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팔아먹으면 팔아먹을수록 계속 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들 같은 경우는 같이 팔 거란 이야기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고 같이 팔고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개인이 사겠죠. 근데 다 같이 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자금의 세력이 아니라 같이 팔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돼. 네. 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주, 우량주, 외국인 매도가 때리더라도 더 사줄 겁니다. 기관이 매도를 때려도 더 사줄 거예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합치는 것보다 개인들 매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식 어지간하면 팔지 말자. 네, 팔지 말자. 그리고요, 단기적인 이슈가 나올 때 조금씩 그래도 팔아먹고 가는 것들은 괜찮죠. 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들 팔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요런 자리 다시 사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죠. 재밌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뭐 말리지 않을게요. 네, 뭐 근데 사실 이 기간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한 3,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손가락을 쪽쪽 빨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네, 수익이 났다가 내려가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네, 주의를 좀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팔지 말고 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돈을 조금 더 융통을 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돈을 어떻게 뭐 이렇게 빚내지 마시고요. 네, 그 평소에 내가 맨날 맛있는 걸로 그냥 많이 사 먹었다 그러면은 그 통닭값 이런 거 아껴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시고 그러시면 좋다. 저는 참고로 농협에서 만들어서 씁니다. 네, 농협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나무 HT에서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나무 거 쓰고 있는데 예약 매매도 다 되고 MTS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다 괜찮아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디 거 쓰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나무 거 쓰고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신용 땡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신용 같은 경우도 그 금리가 좀 낮게 되고 막 그래야지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 할 말은 많지만 네, 뒤에 기다리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돈 벌기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신에 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시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지금 이건 사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반등이에요. 왜냐면 추세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기울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네 85,000원 넘어가야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모양새가 지켜지거나 우상향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만 일단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따라잡으면 또 물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거기선 매수가 괜찮았어요. 네. 삼성전자도 여기선 매수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네. 물타기 안 되죠. 물타기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잡고 올라갈 때 사야죠. 물타기 하시면 안 되죠. 네. 다 그 타임이란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네. 여기서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물타기 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물타기를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올라가면서 내가 뭔가 손실을 복구하든 수익을 만들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삼성이든 삼성전자는 뭐 어차피 문제 없는 거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뭐 이걸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려 있다라면 네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했었어야 돼. 이런데 네 같이 들어갈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쯤 되면 이제 차익 매도가 한 번씩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팔아먹거나 그런 타이밍 아니면 그냥 갖고 있으면 또 물렸겠지만 네 그래봤자 뭐 평단가가 낮춰지니까 이때는 버틸만도 하죠. 이 종목은요 지금 사실 나쁘다라기보다도 뭔가 타이밍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꺾인 게 이번에 투매 때문이야말이에요. 투매. 이번 투매 때문인데 요 8월 달에 나타난 요 투매 국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8,500원.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더 많이 빠질 때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65,000원.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네. 65,000원이 저점인데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려갔다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뭐 이렇게 가야 되지. 네. 요거는 네. 지금은 매수가 들어가시면 일단 안 되는 패턴입니다. 대신에 네, 월봉상 흐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단 괜찮을 거예요. 언젠가는 잡겠지? 네. 언젠간 잡겠죠. 언젠간 매수가 나올 겁니다.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 망하겠습니까? 설마? 안 망하겠죠. 오르긴 오르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냐? 어디서 잡느냐요? 어디서 잡느냐? 네. 어디서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 아니면 여기서 잡느냐? 그죠? 네.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사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먹습니다. 무서울 거예요. 돌리는데, 이런데. 이게 정말 잘 사는 자리인가 생각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다면 쫄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버텨. 네. 더 그냥 추가 매수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더 사지 마. 제발 더 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 보면 이런 거 꼭 나옵니다. 왜냐면 망할 기업이면 안 나오겠지만 망하지 않을 기업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주시면 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가지고 수익도 내주고 손실도 복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망할 종목이 아닌 걸 샀다 그러면 물려도 돼. 올라갈 때 사면 되거든요. 또 사면 되거든요. 그죠?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사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에라이 더 사자. 사놓고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에라이 더 사자. 불타기 계속해서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뭐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네.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놓고 그냥 가만히 놓으세요. 네. 그냥 하신 거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놀러 다니시면서 네, 책 보시고 영화 보시고 음악 들으시고 놓으세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유 계좌가 얼마 됐나 볼까? 어이구 깜짝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얘들아, 오늘은 소고기다. 뭐 그런 거 하겠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잔소리가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시장 특이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가세요.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료원님들은 제가 아까 문자 보내드린 거 그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그거는 특이사항이니까 네. 만약 점상이다 그러면은 홀딩, 아니다 그러면은 팔아먹기. 네. 그것만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